100일 동안 영어 원서 한 권 완독하기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책으로 하는지, 또 왜 이 책을 선정했는지, 어느 정도 레벨인지, 한 주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진행하는지, 마지막으로 완독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정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 책, Secret of the Millionaire Mind입니다. 왜 이 책을 선정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을 한 거는 영어를 잘하겠다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영어 원서 읽기라는 이 작은 습관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자격증처럼 어떤 목적이 있는 서적이나 읽지 평소에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어 원서 읽기를 하면서 매일 책 읽는 습관이 만들어져서 이제 한글책 원서 가리지 않고 꾸준히 매일 읽기 시작을 했고, 책을 읽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도 생기면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블로그에 나만의 콘텐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내향적인 성향인데 제가 유튜브를 할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 했는데, 모든 게 이 영어 원서 읽기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상뿐만 아니라 제 인생관도 2, 3년 전과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언젠가 나도 부자가 되겠지?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히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읽은 책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적 자유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좋은 책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계속 읽을 계기를 만들어준 책이 이 책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또 영어 원서에 관한 컨텐츠만 올리다가 제가 요즘에 경제적 자유에 대한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영어 원서라는 자기 개발 채널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왠지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원서 콘텐츠로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새로 올리고 있는 경제적 자유라는 콘텐츠를 전혀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원서 외에도 제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처음 영어 원서 읽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겁부터 나거든요. 청소년 책이 더 쉽고 성인 책은 무조건 어렵다는 편견이 많은데요. 예전에 영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지만, 청소년 책임에도 굉장히 읽기 까다로운 책들이 많고, 성인 책이어도 청소년 책보다 읽기 쉬운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 책이라고 선입견을 갖고 너무 겁부터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성인 책은 청소년 책처럼 AR 지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수치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청소년 책 AR 지수 4점대 중반 정도, 4.3에서 4.5 정도 읽으시는 분들은 이 책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부경제적 자유를 다룬 책이어서 내용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은 어려운 경제 용어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은 구체적인 경제적 자유를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또 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공 마인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영어 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경험과 변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이 책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동기부여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마인드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문장과 단어도 비교적 간결한 편에 속합니다. 책을 쓰는 그 작가별로 특유의 문체가 있는데 이 작가는 문장을 길게 쓰지도 않고 표현도 좀 심플하게 쓰는 편이에요. 저는 웬만한 AR 지수 4점대 중반의 청소년 책보다 이 책이 문장 구조나 표현이 더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책 내용도 좋으면서 내용이 어렵지 않고 또 영어 자체도 다른 성인 책에 비해 쉬운 편이라서 이 책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총 190페이지 정도 되고요. 100일 동안 읽으려면 일주일에 13페이지 정도 읽으면 되고 한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읽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하루에 2페이지 반에서 3페이지 정도 분량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밀리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읽고 혹시 일이 있어서 밀리는 거는 그 주말에 조금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그 주 안에 다 읽는 것으로 하면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100일 동안 한 권 읽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다는 욕심이 나실 수도 있는데 모든 문장을 100%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저는 3년 전에 처음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을 할 때 성인 소설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완독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큰 흐름만 이해하는 데 좀 만족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좀 많이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저희 경우는 그래서 첫 책은 내용의 절반 정도 이해하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독이란 경험을 통해서 다음 책을 또 읽을 힘이 생기고 그렇게 계속 책을 읽어 나가면 읽은 책이 쌓이고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도가 올라갔습니다. 원서 읽기에 감을 잡는다는 기분으로 너무 분석하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은 편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글 번역본을 사서 옆에 두고 원서와 번역서를 문장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읽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처음이어서 원서를 읽을 때 이해도를 좀 더 높이고 싶다 하시면 원서 읽기 전에 번역본을 미리 사서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그렇게 내용을 미리 파악한 후에 원서를 읽을 때는 가급적 번역서를 꺼내지 말고 원서만 읽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정말 막히고 궁금한 문장이 생기면 잠깐 번역서를 꺼내와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두 문장 정도는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읽을 때 옆에 펼쳐놓고 한 문장 한 문장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 자꾸 문장을 뜯어가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책처럼 문장을 앞에서 뒤로 쭉 읽어 나가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독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했던 독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번역본에 의존하게 돼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읽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 읽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서 원서와 번역서를 함께 펼쳐놓고 한 문장 한 문장 비교해 가면서 읽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00일 동안 영어 원서 한 권 완독하기를 할 책에 대해 설명과 또 어느 정도 분량을 읽는지 또 처음 완독을 시도하는 분들에게 원서 읽기에 대한 간단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8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 원서 읽기를 처음 시도해서 막막한 분들은 번역서를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어려운 편이 아니어서 번역서는 3, 4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으실 것 같아요. 동네 도서관에서 대여하셔서 주말에 날 잡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원서는 아마 서점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페이퍼북 같은 경우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7, 8천 원 정도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암튼 커피 2잔 정도 안 사 마시면 되는 가격으로 원서 읽기 습관도 만들어 보시고
부자 마인드도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를 습관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과 블로그 이웃 추가 꼭 해주시고 다음 달부터 영어 원서 읽기를 함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